저는 꿈을 자주 안 꾸어요. 예전에는 종종 꿈을 꿨어서 분석가한테 이야기했었고 되게 많은 의미를 담은 꿈 같은데 꿈을 꾸는 방법이 있을까요? 꿈을 꿔가지고 내 무의식을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현재 분석받고 있는 분석가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종종 듭니다. 과연 이분이 저를 치료해주고 제가 원하는 모습과 방향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이분이 전달하는 저에 대한 해석이 그게 맞는 건지, 분석가가 저한테 제공하는 그 해석을 제가 신뢰해도 될까요? 분석가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요즘 듭니다. 그런데 또 분석 세션에 가면 다른 이야기 할 거리가 많아서 또 이 이야기는 이거 분석가한테 표현해야 되는데 계속 까먹고 못하네요. 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황하고 개별적인 상황을 이제 분리를 해야 돼요. 분석가는 모두 뭐 믿어라 믿지 마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정통 정신분석가가 생겨나게 된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정신분석가인가 이 자체도 사실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분석가도 개개인마다 아직 이 분석가의 존재 자체의 어떤 공인된 어떤 제도적 그 전통이 워낙 짧기 때문에 또 어떤 분석가를 찾아갔는가에 따라서 자신한테 맞는 분석가를 찾아갔는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돼요. 특정한 어떤 학파의 이론만 습득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하는 그런 분석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령 프로이디안 정신분석에서 기초해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안내를 받고 습득한 다음에 여러 현대 6, 7개 학파를 두루 섭렵한 그런 정신분석가. 그거는 우리나라에 불과 손꼽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런 상황을 일단 알아야 되고 또 그 분석가가 나에 대해서 가령 어떤 면에서 이 해석이 과연 나를 제대로 내 무의식의 어떤 뭔가를 제대로 이렇게 소화하게끔 도움 주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일단 내가 권하는 태도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분석가한테. 여기서 표현하는 것보다 그 분석가한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분석가의 반응을 봐야 돼요. 그 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어떤 부분은 이게 뭔가 이해도 안 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이질감도 듣고 이렇게 꽉 채워지는 짙은 감정이 안 들고 뭐 이런 느낌이 들면 편안하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표현을 해야지 그 분석가한테 도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석가를 그 신뢰한다는 태도예요, 그게. 근데 그 표현을 못하면은 그 분석가 책임이 아니라 내담자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담자가 어떤 부정적 감정이나 이런 거를 분석가한테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자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분석가가 혹시 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 어떡하지? 분석가를 이제 배려를 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내 경우도 이분이 나한테 봉사하는 사람인가? 계속 이제 분석가를 기분을 맞춰주는 거죠. 불편한 표현 못하고. 그건 별로 바람직한 분석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HC님은 분석가에 대해서 자기 안에 드는 감정과 생각을 너무 거칠지 않게, 거칠면은 그 분석가도 이제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적절한 강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표현 못하고 딴 데서 표현하면 별로 분석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석가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것도 상대방한테 불쾌하지 않게 저 자신의 어떤 것이 제대로 여기서 도움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적게 된다. 그러면 이제 분석가가 묻게 돼요. 어떤 점이 특히 어떤 시간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면 그게 되게 분석에 막힌 거를 더 들어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담자가 그 표현을 안 해주면 분석가가 그거를 묻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분석 세팅에 원활한 어떤 곡에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분석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된 분석인가에 대한 내담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가한테 안내가 좀 덜 전달받은 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꿈을 자주 꾸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종종 꿈을 꿨는데 분석가한테 또 얘기도 했었는데 되게 많은 의미를 담은 꿈 같은데 꿈도 안 꿔지고 요새는 자 꿈이 안 꿔진다? 꿈이 안 꿔진다라고 하는 건 또 의미가 여러 가지예요. 그게 분석 상황에서 내가 꿈을 내놔가지고 별로 그렇게 짙은 도움을 못 받았다 했을 때 그럼 꿈이 안 꿔질 수도 있어요. 또 꿈을 이렇게 꿨어도 망각해갖고 굳이 내놓지 않게 될 수도 있고 또 꿈을 꿨는데 정신분석가한테 되게 내 깊은 곳을 이렇게 쫙 찔러주는 그런 체험을 하면 내 속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꿈을 안 갖고 오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센,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제대로 뭔가 되게 짙게 이렇게 무의식을 찌르는 해석을 해줬는데 놀래가지고 꿈을 안 꾸고 안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항인 거죠, 저항. 또 하나는 분석가한테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할 때. 꿈 해석뿐만 아니라 분석 세팅 자체에서. 제대로 된 자극이라는 거는 무의식을 건드리는 자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의 지식을 하나 보태주고, 뭐, 덕담해주고, 안정스럽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건 뭐, 다른 사람도 해줄 수 있잖아요. 요 무의식에 내가 모르는 걸 이렇게 턱 건드려가지고, 이게 막 활성화가 돼야지, 그때 꿈이 꿔지는 거거든요. 근데 무의식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강한 역동이 안 일어나가지고, 꿈이 꾸어져도 별로 이렇게 짙은 강렬한 감정을 동반한 꿈이 안 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 관계에서는 꿈이 한 2, 3년 동안 계속 꿔져요. 자극을 받기 때문에 무의식을 건드리는. 그리고 이 뭐 현실 세계 속에서 또 강한 자극을 받으면 무의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강한 자극. 강한 자극이라는 건 전부 무의식의 반응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꿈이 꿔져. 왜냐? 꿈이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의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의 메시지도 꿈이 담겨 있고, 긴장을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배출하는 배설 기능도 있고, 또는 그거를 이렇게 소화를 해서 오거나이즈 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현실에 지금 복잡한 상황에 의식이 모르게, 이런 게,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걸 꿈 장면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잘 꿈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신 기능과 정서적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이 되게 상당히 조율이 잘 부드럽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극을 받으면 그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현실의 문제를 완성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의식이 모르는 거기 해결책까지도 들어있어요. 또 내가 계속 숨기고 싶은 계속 나한테 방어를 하게끔 만든 어떤 숨겨진 욕망 같은 것도 되게 있고 그런 것들이 건드려져야만 꿈이 아주 강한 꿈이 인상적인 꿈이 나오는 건데 오랫동안 꿈을 안 꿨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네. 그 분석 세팅에서 그럴 땐 분석가한테 표현을 하세요. 오케이. 여러분이 뭔가를 여기서 얻고 싶으면은 능동적으로 질문을 하면 돼요. 질문 자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분석가 또는 여기 이제 스트리밍하는 나한테 전해져야 내가 그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여러분한테 돌려줄 수 있어요. 뭔가를.